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가 딸 문다혜에게 송금한 5천만 원을 둘러싼 의혹이 지금 계속 정폭되고 있죠. 그러자 조국 대표가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의혹은 더욱 정폭되고 있고, 김정숙이 문다혜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시점이 문다혜가 제주도 별장을 구입한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에서 별장 구입 비용을 보태준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보좌관 출신이었죠. 그리고 또 문재인 청와대 상황실장을 지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나서서 실명으로 돈을 건넸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강변했지만 의혹이 끊이지 않자 이번에는 선수를 바꿔서 조국 대표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조국 대표는 다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었죠. 조국 수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산에 직접 연락해보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을 몰랐고, 그렇지만 궁금해서 윤건영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송금할 무렵인 2022년 7, 8월께 그때는 양산 자택에서 은행 가는 길에 극우단체가 진을 치고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움직이면 시위대가 따라 붙었을 것이고, 그래서 은행 갈 상황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또 김 여사가 온라인 뱅킹에 익숙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인을 불러서 시위대가 따라올 것 같아서 은행에 못 가니 내 대신 내 이름으로 송금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국은 검찰도 이러한 전후 사정을 다 알 것인데 앞뒤 빼고 5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하니 뭉칫돈, 돈 세탁, 이런 보도가 나온 것 아니냐. 돈 세탁하는 사람이 왜 자기 이름을 적었겠느냐. 이런 걸 다 거두절미하고 5천만 원 송금이다. 이러니까 뭔가 숨겨둔 돈을 몰래 넣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조국은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검찰이 교묘한 언론 플레이로 김정숙이 돈 세탁했다는 거짓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이 문다혜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은 이렇습니다. 청와대 직원, 그러니까 아마 퇴임 후 양산에서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 직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청와대 직원이 5천만 원 돈 보따리를 김정숙의 친구에게, 지인에게 전달해줬고, 그 지인이 문다혜에게 무통장 송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도 크게 부인하지 않는 팩트로 보입니다. 먼저 김정숙 씨가 송금할 무렵인 2022년 7, 8월께 양산 자택에서 은행 가는 길에 우파들이 진을 치고 시위를 했다는 사실은 아마도 거의 팩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퇴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퇴임한 지 얼마 후부터 곧바로 우파 단체들에서, 그리고 또 우파 유튜버들이 문재인의 집 앞에 진을 치면서 큰 소리로 문재인의 구속을 촉구하는 그런 집회가 줄을 잇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니 김정숙이 은행에 가기 힘들었던 것 역시 사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차를 타고 조금만 장거리로 이동한다면 충분히 따돌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어쨌거나 은행에 가기 힘들었다 치고, 다음으로 김정숙 씨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직접 은행 거래를 하지 않아 왔을 것입니다. 청와대에 있으면서 계속 비서들이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전화 뱅킹 또는 온라인 뱅킹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은 충분히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팩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을 불러서 시위대가 따라올 것 같아서 은행에 못 가니 대신 내 이름으로 송금해달라, 이렇게 했다고 하죠. 이 부분에서 조국은 청와대 직원이 5천만 원을 보따리에 사서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부분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여러 가지 엇갈리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김정숙은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5천만 원 보따리를 지인에게 전달했고, 지인이 무통장 송금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 전 대통령 측도 크게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국의 설명과 엮어보면 김정숙이 청와대 직원에게 통장을 줘서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찾아 김정숙의 지인에게 전달했고, 그 지인은 그 돈을 문다혜에게 송금했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직원이 왜 굳이 김정숙의 지인에게 그 돈을 다시 전달하고 지인이 송금하는 절차를 거쳤을까요? 그럴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싶습니다. 청와대 직원이 5천만 원을 은행에서 찾아서 바로 송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계좌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찾을 수 있을까요? 일반인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전직 영부인 정도 되면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내 대리인이 갈 테니 편의를 좀 봐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집에 가지고 있던 5천만 원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서 친구에게 전달해 무통장으로 송금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이 대목에서 우선 웬만한 사람들이 집에 5천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김정숙 씨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장사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퇴임 직후입니다. 5천만 원이란 돈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정도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전별금이라도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돈의 성격을 따지기 이전에 집을 나가기 힘들어 청와대 직원을 시켰다면 그 직원이 은행에 가서 송금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번거롭게 지인에게 전달하는 한 단계를 더 거쳤을까요? 그리고 현금이라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문다혜가 직접 와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지금도 없을 것입니다. 문다혜가 그렇게 바쁜 직장에 다닌 것도 아니고 설령 바쁜 직장에 다닌다고 치더라도 돈을 5천만 원 주겠다는데 하루 좀 쉬고 다녀가면 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과연 거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자금 출처를 만드는 동시에 증여세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쳤던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줬을 경우 가령 제주도 별장을 구입하면 국세청에서 돈의 출처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거래 흔적을 통해서 출처를 남기고 싶고 또 증여세도 피하고 싶었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제3자를 통해서 입금시키는 방법이 꽤 괜찮은 방법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묘하게 타이밍도 일치합니다. 윤건영에 따르면 5천만 원이 전달된 시점이 2022년 7, 8월께입니다. 윤건영은 사위가 취업했던 시점은 2018년이고 돈을 전달한 시기는 2022년인데 그 두 시점을 교묘하게 연결하고 있다. 돈이 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시기가 대통령 퇴임 후인 2022년 7, 8월이다. 이혼한 딸에게 실명으로 돈을 건넸다. 돈 세탁이 목적이라면 실명으로 돈 거래를 했겠느냐 이렇게 장황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사위가 취업했던 것과 그리고 돈 5천만 원을 보냈다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했던 그런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다혜가 송긴 신부로부터 별장을 매입한 시기도 묘하게 2022년 7월입니다. 진짜 너무 묘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별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이상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의심을 하면 너무 멀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숙이 돈을 보탠 시점과 제주도 별장을 구입한 시점이 거의 일치하는데 그 돈이 그 돈으로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요? 여기서 또 하나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은 문재인 부부와 그리고 결혼한 딸 문다혜 씨가 경제 공동체였다는 점을 밝히는 데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출가 이후에도 생활비를 보태주다가 사위에게 직장을 마련해주고 난 이후 생활비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혼한 이후에는 청와대에 들어와서 살게 했습니다. 별장을 구입할 때는 돈을 보탰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경제 공동체가 아닐까요? 물론 문다혜는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정도를 경제 공동체가 아니면 어떤 게 경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또 문재인의 저서 운명 출판사로부터 문다혜는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책을 디자인한 대가로 2억 원, 그리고 5천만 원은 빌려줬다. 출판사에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문다혜가 디자인에 도움을 줬다고 해서 2억 원을 줬다고요? 그리고 또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란 말입니까? 누가 들어도 믿지 못할 이야기죠. 운명 책 판매에 대한 인세가 아니면 러닝 개런티일 가능성, 그런 의혹을 충분히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부부가 결국은 2억 5천 플러스 5천 3억 원을 준 것이 됩니다. 별장 구입비는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별장 구입비에 육박하게 되죠. 다만 출판사에서 문다혜에게 2억 5천만 원을 송금한 시점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기는 합니다. 또 만약에 5천만 원을 생활비로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경제공동체 이미 입증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활비로 지원할 것이었으면
현금으로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돈을 전달했던 것으로 볼 때 생활비였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정숙이 문다혜에게 보냈다는 5천만 원의 출처도 사실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리 대통령을 지냈다고 해도 집안에 현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있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어쨌거나 이 부분은 뭐 쉽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은행에서 인출해서 보냈다고 하니 이 부분은 계좌 추적으로 이미 검찰에서 확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은행에서 인출해서 보냈다면 계좌 추적상으로 당연히 드러나 있겠죠. 그리고 김정숙 씨가 나이가 들어서 전화뱅킹, 인터넷뱅킹을 잘 못해서 청와대 직원을 시켰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 직원한테 그 시간에 전화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배웠으면 그게 훨씬 더 빠르지 않았을까요? 또 배워놓으면 또 다음에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문다혜에게 들어간 김정숙으로부터 문다혜에게 흘러들어간 뭉칫돈은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의혹을 더욱 부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